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BPR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런던을 대표하는 스케이터 블론디 맥코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영국 기반 팔라스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의 간판 스케이터로 활동했고, 자신의 브랜드와 함께 모델, 디자인, 아트, 출판, 패션 등 많은 장르를 소화해 아티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블론디 맥코이는 1997년생, 영국 태생으로 영국인 어머니와 레바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입니다. 아버님은 변호사, 어머님은 회계사라고 합니다. 런던 중심부 웨스트민스터에서 학교를 다니며 학창 시절을 보냈으나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어린 나이에 독립성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학교에 자주 가지 않았고 출석 부족으로 정학까지 당하며 방황 속의 사춘기를 보냅니다. 그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었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은 들었지만 선생님들과는 잘 지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며 심심할 때 가지고 노는 건 스케이트보드뿐,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블론디는 10살 때부터 스케이트보드를 탔으며 본인도 스케이트보드가 적성에 맞았는지 금방금방 트릭을 익혔다고 합니다. 타고난 것이죠. 베이커, 데스위시 등 유튜브를 통해 스케이트보드를 공부했고 틈만 나면 스케이트보드를 탔다고 합니다. 특히 슈프림에서 스케이트를 탔다고 하죠. 그의 무수한 노력으로 타고난 재능을 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이겨내 인정을 받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치면 다치는 대로, 피가 흐르면 흐르는 대로 발 밑에 스케이트보드를 놓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질문을 매일같이 던져야 하죠. 물론 실패도 있겠죠. 실패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실패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실패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블론디는 10년 동안 사우스뱅크 스케이트에서 활동했고 악명 높은 PWBC 크루 일원이었죠. 당시 영국 스케이터들은 미국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를 구입하고 입어보기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기술을 익히며 그들을 동경하고 존경심을 표했죠. 영국 스케이트보드는 꽤나 거칠고 오지를 추구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마를 피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악동적인 면들이 많았습니다. 영국 스케이트보드는 끔찍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영국 스케이트보드는 1976년 서두에 잠깐 이야기 드린 사우스뱅크 스케이트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당시 은행이 있었는데 미사용 중인 지하 주차장에 파크를 만들었죠. 영국 스케이트보드는 아주 강렬한 펑크록과 함께 성장했고 영국 스케이트보드의 현재 성장까지 펑크록이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2012년 블론디는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스팟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려 한 것이죠. 당시 블론디의 나이는 14살, 자신의 키 높이만큼 높은 곳을 찾아다니며 훌쩍 뛰어넘어 안정적으로 착지를 합니다. 그 순간 머리를 감싸 멍하니 블론디만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팔라스 스케이트보드 디렉터 레프 탄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레프 탄주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BMX 라이더를 만나고 있었는데 저 멀리 경사로를 매섭게 째려보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설마 넘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안정적으로 착지해 홀리 쉣이라 외쳤다고 합니다. 그 나이대에 그런 자신감이 나오다니 너무 놀래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진로는 이미 완벽하게 정해졌죠. 2012년 팔라스 스케이트보드는 블론디 맥코이를 영입하게 됩니다. 블론디의 나이는 고작 14살에 브랜드 팔라스 스케이트보드는 3년차 브랜드였습니다. 게리스 스퀴스와 레프 탄주는 만족스러운 영입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계합니다. 블론디는 평생 입을 옷을 팔라스를 통해 입게 되죠. 일단 블론디 맥코이는 팔라스 시즌 컬렉션 룩북 모델부터 활약하게 됩니다. 스케이터 실력만큼 얼굴도 실력 있죠. 자사 컬렉션뿐만 아니라 팔라스와 아디다스 협업, 브론즈 56K 협업 등 다양한 브랜드 협업 컬렉션에도 등장해 팔라스 스케이트보드의 간판 스케이터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블론디는 팔라스와 끈끈한 파트너를 통해 모든 시간을 팔라스와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블론디 맥코이는 2019년 팔라스 스케이트보드와 파트너십을 종료했습니다. 갑작스러웠고 팬들은 매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블론디 맥코이는 혼자가 됐습니다. 홀로 서기는 항상 힘든 법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됐건 누구 하나 도움 없이 떠나야 하니까요. 매우 외롭고 슬프기도 합니다. 무수한 많은 생각과 결심 그리고 결정까지 전진하는 데 앞서 인생이 바뀐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전진하지 못하죠. 그는 팔라스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한 채 용감하게 새로운 여정을 위해 떠났습니다. 7년이란 시간 동안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미운정 고운정 같이 들며 브랜드를 키워왔습니다. 팔라스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각별했으며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했습니다. 그의 성장은 역시 팔라스의 도움이 매우 컸죠. 결별 이후 스케이터를 비롯 모델 활동과 자신의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며 전시까지 진행해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중 유독 빛이 났던 활동은 모델이었죠. 팔라스에서 익힌 포즈로 명품 브랜드 버버리, 발렌티노 등 모델로 활약했으며 세계적인 모델 에이전시 케이트 모스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리에서 열린 2019 SS 루이비통 컬렉션 런웨이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세계적인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이자 팔라스의 라이벌로 불리고 있는 브랜드 슈프림과 바버 협업 컬렉션 룩북에 참여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팔라스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블론디가 슈프림을 착용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됐었는데 그 호기심을 해결해준 컬렉션이었죠. 블론디가 팔라스에 나오면서 또 다른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 그 의미가 이 의미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죠. 언제부터였을까요? 2017년 팔라스에서 진행했던 스케이트 영화 파나소닉 촬영 중 택시와 충돌해 죽다 살아났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그는 쿨한 척 했지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두려움은 없었는데 이 사고로 없었던 두려움까지 생겼다고 이야기했죠. 이때부터였을까요? 블론디는 자유는 행복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고 말했죠. 그는 압박에 못 이겨 마약을 했고 술에 의존했으며 버티고 버티지 못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정신 건강을 위해 의사로부터 처방약을 받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힘들었지만 술을 마신 만큼 예술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예술에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자리에서도 최고를 꿈꾸는 것이었을까요? 아마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결국 나 자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무수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블론디는 팔라스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브랜드 템스를 만들었죠. 제이슨 딜의 브랜드 Fucking Awesome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템스는 처음 반팔 티셔츠와 스티커를 팔아 소소하게 진행했으며 팔라스의 도움을 받아 후드티, 반바지, 폴로 셔츠, 자켓, 트랙 셋업 등 다양한 제품들로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팔라스가 적극적으로 템스의 성장을 도와줬고 많은 비즈니스, 앞으로의 행보 등 조언도 아낌없이 해줬죠. 이후 템스는 자신있게 자사 컬렉션을 공개했고 영국 브랜드 프레디 페리와 협업을 진행해 브랜드의 입지를 한 땀 한 땀 다졌습니다. 하지만 블론디는 많은 스케줄로 인해 브랜드를 집중하지 못했고 잠시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재정비를 원했죠. 쉬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블론디를 잠깐 런칭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 9월 브랜드를 다시 재정비한 뒤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먼저 브랜드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템스가 아닌 템스 MMXX로 새롭게 브랜드를 전개했고 조금 더 스케이트보드에 가까운 브랜드로 성장시킬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브랜드의 운영은 브랜디 맥코이와 샘 시타 예부가 함께했습니다. 템스 MMXX의 첫 번째 컬렉션은 보도로 진행했으며 프레피 룩을 연상케 하는 룩과 스케이트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스케이트보드 기반의 브랜드의 느낌은 풍부하진 않지만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시금 부활한 템스 MMXX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 협업까지 진행하면서 내려놨던 왕관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디다스의 메인 제품 슈퍼스타와 함께했고 그 전에 진행했던 디자인과 동일하게 투명 소재로 제작 화이트 컬러의 삼선 로고 옆에 황금색으로 쓰여진 블론디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론디 맥코이의 나이는 고작 24살입니다. 24살의 브랜드 대표이자 글로벌 브랜드에서 러브콜이 쇄도하는 모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은 다사다난했지만 취미삼아 탔던 스케이트보드가 그의 꿈이자 원동력이 됐고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켜줬습니다. 사춘기 속에서도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하루를 보냈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했고 잘 견뎌냈으며 자신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이 무엇을 제일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먹고 살기 바쁘고 나는 일을 했으니 피곤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꿈을 뒤로한 채 외면하죠. 점점 꿈에서 멀어지기만 합니다. 일을 하면서 꿈을 이룬다는 건 참 쉽지 않지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죠. 꾸준함과 노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당장 해야 하는 것부터 하나씩 해본다면 내가 언제 두 번째 계획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블론디의 순 자산은 $10,000,000, 100억이 가까운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추측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설령 $10,000,000가 없다 한들 그는 이미 성공한 인물로 손꼽힙니다. 밑바닥에서 차근차근 올라왔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블론디는 매우 용감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티스트입니다. 현재 결혼까지 했고 아들까지 낳아 아버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는 행복합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블론디 맥코이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멋진 스케이터가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니 실제로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